첫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의뢰인은 출근하는 중이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데 아이고 자전거랑 부딪혔습니다. 의뢰인은 우회전이 가능한 시기에 우회전을 했고요. 자전거는 역주행을 했군요. 팔꿈치에 약간 상처만 약간 있으셨고요. 자전거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의뢰인 차량은 안개등이 망가져서 수리비가 35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전거 분한테 내 차가 이렇게 고장이 났다. 그러니까 이걸 일부 얼마라도 이걸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본인은 통원 치료를 할 거고. 의뢰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의뢰인에게 잘못이 있을 때 상대편의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다 해주도록 보험 약관에 되어 있죠. 또 상대편 자전거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과실 비율을 따져서 자동차 과실 비율만큼은 수리비를 해줘야 되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과실 비율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7대 3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 과실이 이제 7이고 그쪽 자전거가 3에 이제 그러면 자동차가 70, 자전거 30.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됐던 그런 얘기인가요? 자전거가 역주행해 오는 것이 미리 보였을 때 그런 경우에도 역주행한 자전거의 잘못을 더 크게 보거든요. 최소한 자전거가 50 또는 60까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의뢰인은 우회전하는 거죠.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 옆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났어요. 바로 브레이크 잡았지만 의뢰인이 이동한 거리보다 자전거가 움직인 거리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피하죠? 예상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고 이 사고는 100대 0입니다. 자전거의 100% 잘못입니다. 하늘이 파란 쾌청한 가을날 의뢰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네요. 그래서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에 차량 직진 신호, 녹색 신호가 들어왔어요. 출발하려는 순간 아이고 전동 휠체어가 넘어졌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탔던 할아버지는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동차와 전동 휠체어가 서로 사고 난 건데요. 이때 차 대 차 사고일까요? 도로교통법은 차와 보행자로 나누는데요. 차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손수레도 차입니다. 즉 바퀴가 달린 건 차예요. 그런데 바퀴가 달렸지만 차가 아닌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유모차. 유모차는 아기들의 발이죠. 장애인용 휠체어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다리입니다. 따라서 유모차, 휠체어는 차가 아니고요. 보행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므로 이번 사고 자동차 대 전동 휠체어, 차 대 차 사고가 아니고요. 차 대 보행자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 의뢰인은 의아한 점이 있답니다. 의뢰인이 이곳에 정차하기 전에 저 앞에 저기 보이죠? 네, 저기 전동 휠체어가 있었습니다. 저 전동 휠체어가 중간에 차량용 신호 빨간불일 때 그때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가고 계속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녹색 신호로 바뀐 다음에 천천히 들어옵니다. 한참 마치 있다가 기다렸다가 이때다 싶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험 사기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의뢰인은 갖고 있습니다. 수사에서 보험 사기로 밝혀지면은 100대 0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동 휠체어 입장에서는 잠깐 딴 생각하다가 아이고 지금 건너가야지 그럴 수도 있죠.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놓고 과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시로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사고 났을 때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60, 자동차의 과실을 40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록 내 신호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좌우를 살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못 봤다는 거. 그런데 이번 사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잘 보이지 않는 바로 옆쪽에 일종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겠죠. 거기서 스르르 나왔기 때문에 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전동 휠체어가 훨씬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전동 휠체어 잘못 70, 의뢰인 잘못 30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에서 내릴 때 열쇠를 빼야 되는데 깜빡 잊고 열쇠를 꽂아둔 채 내리는 경우 한두 번씩 경험이 있으시죠? 있을 수 있죠. 내가 열쇠를 꽂아놓고 내렸는데 누군가가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 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2004년 어느 날 정 씨는 도로 끝차로에 차를 대놓고 친척 집에서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차를 그대로 놔두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갔는데요. 집 앞에 도착해서 열쇠를 찾아보니 열쇠가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잠을 자고 말았다는 정 씨. 열쇠 꾸러미는 주차된 그 차에 그대로 꽂혀 있었는데요. 그날 밤에 정 씨의 차량을 누군가가 훔쳐 타고 가다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뺑소니 쳐서 누가 사고를 냈는지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예. 다리를 잃은 행인, 차주인 정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열쇠를 차에 꽂아 놓은 채로 그냥 차를 방치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그러니까 차주와 차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보험사 측은 누군가 훔쳐서 사고를 냈는데 그런 경우까지 어떻게 책임지느냐? 우린 책임질 수 없다.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애매한데요. 열쇠를 차에 꽂아 놓은 채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누군가가 그 차를 운전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다 보면 사고 날 위험성도 있죠. 그런데도 그대로 방치한 거, 이것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요. 차주에게 원인 제공에 잘못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은 차주와 보험사가 모든 손해배상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고의 판결 금액이 원금만 1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열쇠 관리 잘못한 것 때문에 만일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었다면 차주가 모든 손해배상을 다 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을요?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네,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이게 뭔 일인가요? 대형 사고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옆 차로 2차로에는 검정색 SUV 차량이 잘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살짝 탔더니 갑자기 의뢰인 차 쪽으로 달려들군요. 이 차를 피하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딪히고 이제 튕겨져 나가서 오른쪽에 오는 수산물 차량 그리고 부딪히고 우측에 또 터널을 부딪힌 다음에 우선 의뢰인 차량 크게 망가져서 수리비가 1,100만 원이나 나왔고요. 많이 나왔네요. 이 차를 오던 수산물 실은 그 트럭이요. 그 트럭 부딪혀갖고 이 비접촉 그 트럭의 사고 수리비가 유발 책임이 있죠? 900만 원. 그리고 터널 벽면 망가뜨리고 이 기물 파손한 거 3천만 원. 전부 다 5천만 원이 넘는 많이 피해액이 나왔는데요? 나왔다는데요. 이 사고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부딪히지 않고 비접촉이기 때문에 계속 6대4 이거 안 되면 소송을 가야 된다. 상대편 차 졸음운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트럭 있는 걸 보고 놀래서 핸들 틀다가 그래서 의뢰인 차 앞으로 달려들어온 건데요. 불과 2m 앞에 있죠. 깜빡이도 안 켰고요. 그때 부딪혔으면 과실비를 몇 대 몇일까요? 100대 0이죠. 그런데 순식간에 겨우 피했습니다. 부딪힐 뻔한 것을 겨우 피한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죠. 접촉이냐 비접촉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었느냐, 피할 수 있었느냐, 이 두 가지가 포인트거든요. 이번 사고는 비접촉이지만은 상대편 차의 100% 잘못이죠.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 궁금하십니까? 저희 몇 대 몇에 제보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